질문이 좀 많아서 인상발을 생략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예산 편성, 특히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편중된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기획상황실에서 건전재정운영 세미나가 열렸죠. 당시 재정운영을 위한 설명회에서 거론된 예산의 총액은 3,29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예산서가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주요한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예산 총액은 3,842억이에요.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3,347억, 특별회계가 495억입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설명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실제 제출된 예산안은 무려 549억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그 규모가 13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79억의 규모의 예산 규모의 편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별도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것은 당시 그 회의 시에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그 재정부서에서 이 사안을 제외한 것인지 당시에는 세입 추계가 잡혀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편성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계나 예산의 정확한 편성 등은 매우 중요한 재정 운영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추계들이 대충 이루어진다면 종로구 재정 운영에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제 추가와 경정 두 가지 예산이 형성된 겁니다. 추가는 예산에 늘리는 거죠. 이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고, 경정 예산은 그야말로 부족한 예산 또는 삭감을 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세출금액 안에서 경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이 목적에 맞느냐라는 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철회하고 그것을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재정 운영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당의 당대표가 최근에 호남 홀대원, 호남은 예산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국가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팩트체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역별 형평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우선적 검토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별 동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지역은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질문으로 이어지겠지만 재정 운영의 지역별 동별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홍지동, 신영동, 보암동은 종로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농정사, 안골, 뒷골, 취락지구, 사유 도로로 인한 토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내년도 2018년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보암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로구만 청소년 수련관이 없습니다. 민선주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2017년 3월, 그 다음에 2017년 4월, 2017년 9월까지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이 보류 결정은 종로구의 열악한 청소년 시설 건립의 당위성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언제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 저류조 건립 문제가 토지 매수 후에 홍제청 관리청에 저류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2007년 이후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지하 저류조 건설에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저류조 건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저류조는 신영동 157번지 일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되었지만 아시는 대로 거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되었고 그러한 여건의 변화로 저류조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나 홍제천의 관리청인 서울시 물관리국은 이에 대해서 해결안을 제시하고 지상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토지 매수에 투입한 예산이 있죠. 89억인가요? 이 89억의 예산의 회수 여입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우리구는 단순하게 우리구의 재정의 열악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 계획을 짜서 정책적 판단을 청장께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재정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로 하여금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탕감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말을 짓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말을 지어서 그 지상 부분이 되었든 지하 부분이 되었든 그 공간을 적절하게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참 기가 막힌 것은 10월 24일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와 시의원 주관하에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용역시의 결과 보고와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근데 소유권은 분명히 종로구 토지인데 서울시가 거기다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겠다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이 신형 저류조 건립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저류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지박물관의 건립은 이건 그야말로 공연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필요하고 있는 저류조 부지의 최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주민자치회관을 건립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암동은 면적이 202.27 평방킬로미터, 한 3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암동의 특성은 이웃동 간의 거리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20m 이상의 도로가 있어서 동간 이동도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노인정, 복지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2016년 재정운영계획,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동청사의 건립을 2019년 이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는 재정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지역의 인구 분포, 밀도, 면적, 노인인구, 아동인구, 복지시설의 위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여건,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암동 지역은 인구 대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조속히 신축하고 시니어 센터를 만들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영동 100번지, 105번지, 150번지, 157번지는 10통, 11통, 15통 지역입니다. 약 500여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부암동 경로당으로 가기에는 거리적, 물리적 공간이 너무나 멀고 불편합니다. 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즉 시니어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석동천 내방객을 위한 공중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세금종로 6-1에서 현통사를 거쳐서 백석동천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부암동 백석동길에서 백석동천에 이르는 길도 이 두 군데 길에는 많은 그 내방객들이 오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집을 놓고 해서 화장실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지역에 공중 화장실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신 바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는 이 지역에 공중 화장실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에 국정질문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삼성 아파트는 유일하게 북악터널 바로 앞에 있는 190세대 이상이 되는 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북악터널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이러한 것들이 대비가 전혀 없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동별체육대회 또는 종로구 전체 체육대회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로구 족구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리고 통장님들, 그 다음에 동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 간에 동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종로구를 만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행복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별체육대회나 또는 종로구 전체 동별체육대회, 즉 크게는 종로구 전체, 작게는 동단위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추진 의사를 묻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일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는 자치구 동별체육대회와 종로구 전체 체육대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로구는 축구, 배드민턴, 골프, 댄스, 스포츠 등 생활체육 26개 종목에 약 12,000명의 동호인이 연간 약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 2016년 8월에는 통합체육회가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예산의 지원은 동호인의 수와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죠. 그리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내 학교와 구민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구민의 체육관과 시설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종목들도 통합체육회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에 이중적 부담이 없도록 하고 종목 간 예산 집행에 상대적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일정 요일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특히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382의 7호 무허가 건물인 개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개인 주차장을 철거 대집행해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고 안전을 담보해 주시기 바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에 두 차례 화재가 바로 이 입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안쪽에서. 그런데 이 불법 무허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화재 후에는 자동차가 빠져나가질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주차장은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무허가 주차 시설을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과감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해서 소방으로부터 화재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안함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죠. 관련 부서에서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효자동 베이커리, 그 다음에 가회동의 삼청
그 새마을 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은 세입자와 건물주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을지로의원회에서 궁중족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그 세입자를 방문 위로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구도 이미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특히 서천 지역의 급종교 시장의 상인들 또 그리고 건물주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그 현상을 그야말로 이렇게 그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번 정례회의 때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이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건물주와 세입자는 상생호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돈을 벌어야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의 구성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촌, 서촌의 골목길에 문화를 도입하여 살아있는 골목길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하죠. 이 종로의 골목길에 문화를 입혀보자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활동한 시인들의 시를 그들이 왕래한 골목길에 게시하고 흔적을 남기자는 것이죠. 마을의 정자에 무료하고 앉아있는 공간의 문화를 그리고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는 골목엔 그 역사를 복원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동길에 천주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살리고 또한 그 궁중방 우물터에 그 흔적을 남겨서 빨래터에는 빨래하는 흔적을 남겨서 현대 문화와 접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어저께 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 주요한 역점 사업 중에 3가지를 발표하셨어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건강도시 활성화를 하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일자리 창출 방식은 창업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반영하겠다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주민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니어든 청년이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든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가 주요 역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중고물품 판매장을 만들자. 그리고 노인시설 내 어린들에게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최근에 복적노인정이 만들어졌어요. 삼청동 복적노인정. 근데 서울시가 운영해요. 이것을 종로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행해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즉 우리 구도 시가 생활권 그 도시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효자동 노인복지 시설 건립에 대해서 먼저 제가 10월 임시회의 때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그 청원효자동 지역 공공주차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아속 빌딩인가요? 효자동 빌딩이 있는데 그게 약 대지가 한 220평, 건평이 한 600평이 넘습니다. 금액은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매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돗자리 음악회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적 특성을 찾아서 그에 걸맞은 동별축제를 기획해서 시행해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로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오랫동안 돗자리 음악회를 180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원효자동의 벚꽃축제, 해화동이 동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개동에서 개동길 축제를 했습니다. 동단위로 했죠.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가진 그 동이 가진 역사문화 인문적 환경을 검토해서 그 단위의 축제를 해보자. 은평구가 8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그래서 주민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국민의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주민의 행복한 도시, 주민이 행복한 마을 이것이 우리 구청의 역점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정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신중반 국민 여러분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 잘 마감하시고 보람찬 송년을 보내신 다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